자, 그다음은 첫 번째 추가 질문. 이거 977번 한번 볼게요. 근데 사실 내가 언제나 얘기하는데 그 상관이더라고 해서 무조건 질문하면 안 돼. 그래서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오른쪽 그림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3인 정육면체 3개를 쌓아서 만든 입체도형인데요. 이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근데 이 입체도형은 건널비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야, 이 입체도형을 몇 가지 방향에서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아. 몇 가지 방향에서. 사실 이거 초등학교 때 쌓기나무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얘들아? 쌓기나무를 쌓아. 그럼 걔를 총 몇 가지 방향에서 관찰할 수 있는 줄 알아? 위, 또. 아, 그렇게 하지 마. 사실 위하고 아래하고 페어 같아. 한 쌍인 것 같아. 위, 아래. 그리고, 그렇지. 위, 아래 하니까 뭐가 생각나네요. 위, 아래, 옛날에 유명했던 노래가 생각나는데 말이죠. 어쨌든 내가 관찰할 수 있는 방향이 위, 아래. 그리고 오른쪽 옆, 왼쪽 옆. 그리고 또, 그쵸? 앞, 뒤. 맞지? 사실 방향으로 봤을 때 이게 위에서 본 모양.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게 아래에서 본 모양. 오른쪽 옆, 왼쪽 옆. 이렇게요. 그리고 앞뒤에서 본 방향. 총 6가지 방향에서 얘를 관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쌓기나무를 관찰을 할 때 건널비는 앞, 뒤. 이게 세트. 양옆. 세트. 위, 아래에서 본 방향으로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를 생각하는 게 기본인 거야. 그래서 일단은 앞뒤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 이 앞에서 본 앞, 뒤. 뒤에서 본 모양의 넓이는 각각 앞에서 봤을 때 정사각형 몇 개 보여? 3개 보이죠? 그거 그림으로 승화시켜 볼까? 네. 오, 그래, 그래, 그래. 앞뒤에서 본 모양 각각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삼각형 몇 개? 3개. 이렇게 해서 27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내가 그랬지. 앞뒤에서 본 모양의 넓이는 각각이야. 각각. 앞에서도 27, 뒤에서도 27. 자, 그 다음에 양옆에서 본 모양의 넓이는 각각 이거 오른쪽 옆에서 봤을 때 이거 모양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이 오른쪽 옆에서 봤을 때 정사각형 2개 쌓아놓은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3 곱하기 3 이런 거 2개 이렇게요. 18제곱센티미터. 그럼 이제 위아래에서 본 모양의 넓이를 각각 해볼까? 여러분들은 밑에다 쭉 붙여 쓰세요. 아, 나 이거 여기 와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위아래에서 본 모양의 넓이는 각각 위에서 본 모양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저거? 응. 정사각형 2개. 사실 위에서 본 모양보다 아래에서 본 모양이 확실하게 티가 날 거거든요. 사실 아래에서는 이렇게 딱 정사각형 2개 나올 거고, 사실 위에서 본 모양은 선이 조금 많이 그어져 있겠지만, 선이 이런 식으로 그어져 있을 것 같거든요. 위에서 본 모양은. 어떤 차이인지 알겠지? 그러나 저러나 정사각형 2개의 넓이다.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얘의 넓이도 18제곱센티미터다. 따라서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는 27 곱하기 2,
18 곱하기 2 더하기 18 곱하기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단위만 잘 붙여서 써주시면 되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그래서 쌓기 나무는 여섯 건널비 구할 때 여섯 개 방향에서 본 모양으로 나눠 생겨라 이런 거. 근데 이때 위아래에서 본 모양이 한 쌍이야. 똑같다는 소리야. 그리고 양옆에서 본 모양이 똑같고 앞 뒤에서 본 모양이 똑같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질문은 몇 번이냐면요. 질문 잘했어? 985번 잠깐만 볼게요. 그 다음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모양의 물통 3개에 높이가 각각 A, B, C가 되도록 물을 채웠대요. 새 물통에 들어있는 물의 부피가 각각 이거일 때 A 대 B 대 C? 아, 이거는 그 모양과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모양 그랬는데요. 그 물의 부피는 자, 첫 번째 그림에서 물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물이 들어있는 모양 자체가 직육면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 직육면체 부피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직육면체 부피를 표현하려면 선생님 높이는 A예요. 필요한 게 뭐냐면 밑면의 넓이가 필요한 거야. 보여? 그래서 이거 밑면의 넓이 민변의 넓이. 선생님, 이거 그냥 정육면체 모양의 물통이다라고 그랬죠. 한 모서리의 길이는 전혀 나온 게 없거든요, 얘들아. 근데 어차피 지금 세 개의 물통이 다 똑같은 정육면체란 말이야. 맞아? 그래서 밑면의 넓이, 즉 이거 밑면의 넓이는 정육면체 한 면이 되겠죠? 정육면체의 한 면의 넓이가 될 건데요. 를 내가 보통 우리가 넓이는 S라고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부피를 표현하려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밑넓이를 S라고 한 거야. 그러면 S 곱하기 높이 A 한 개 20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통 밑넓이 S고 높이가 B 직육면체 맞죠? 이렇게 곱한 게 80 된다는 소리고요. 세 번째 물통은 밑넓이 S 높이가 C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 한 게 140이 됐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A 대 B 대 C, B를 구하라고 했을 때 잘 봐. A는 하고 식을 표현하면 얘는 S분의 20 이렇게 될 거고요. B는 S분의 80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C는 S분의 140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A 대 B 대 C는 S분의 20, S분의 80, S분의 14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거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 세 개의 항에다가 일단 다 SSS 곱하면 돼. 그러면 20대, 80대, 140. 근데 이거 자체가 20하고 80하고 140을 20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20으로 나눠서 각각 나눠서 1, 4, 7, 1대 4대 7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991번은 한 번만 풀어보면 이게 될 것 같아. 자, 봐. 오른쪽 그림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 원기둥을 비스듬한 평면을 잘라냈대. 그리고 남은 입체도형이래.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떡국떡 썰 때 저렇게 썰거든요. 비스듬하게. 근데 잘 봐. 어쨌든 원기둥일 때는 얘가 입체도형이 이름이 있지만 얘는 입체도형 이름이 있어 없어? 비스듬하게 자른 순간 얘는 이름이 없어지는 표현이야. 그치? 밑면하고 평행하게 자르면 또 원기둥이 나올 건데.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 거냐면 쌤 팁을 줄게. 자, 얘하고 똑같이 생긴 이 이름 없는 이 도형을 제작을 해. 이름 없는 도형을 제작을 해. 그래서 내가 똑같이 생긴 도형을 어떻게 포개어 놓을 거냐면, 잡아. 이렇게 포개어 놓을 거예요. 여기 길이가 7cm가 되도록, 여기 길이가 9cm가 되도록. 내가 이거 똑같은 모양 이렇게 포개해 놓으면요. 이 전체 입체도형 이름은 뭐일 것 같아? 네, 원기둥.
그럼 내가 똑같은 거 두 개 포개놨으니까 원래 이체도용 하나의 부피는 원기둥 부피의 몇 분의 몇? 오, 맞아. 그래서 원기둥 부피 2분의 1 하면 되는데 원기둥 부피 밑넓이가 36파이 그리고 높이는 7 더하기 9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기둥 부피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음. 듣고 나니까 되게 쉽지?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를 한번 푸는 경험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1002번 그림. 여러분, 1002번 그림은 완전히 헬인데 이거 어떻게 그릴 거냐면 쌤한테 그 선생님이 기름 종이 그 뭐지 비치는 종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대고 그려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너희들이 그릴 수 없는 수준의 그림이랄까? 쌤 보기엔 그렇거든요. 쌤 전 자신 있습니다. 그려보겠습니다. 하지 않아요. 자, 그림 한번 그려. 자, 오른쪽 그림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5cm인 정육면체의 각면의 한가운데가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하고 높이가 5cm인 직립면체 모양의 구멍을 뚫었대.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래. 이게 그 앞에서 보시면 이 구멍이 앞에서부터 저 뒤까지 쭉 뚫렸다는 소리야. 그리고 위에서 또 구멍 뚫린 거 보이시죠? 저 구멍이 위에서 아랫면까지 쭉 다 뚫린 거야.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구멍도 오른쪽 옆에서 만약에 내가 시작을 했다 그러면 왼쪽 옆까지 벽까지 쭉 뚫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사실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엔 말이죠. 한 모서리의 길이가 5cm인 정육면체의 부피에서 이 정육면체의 부피에서 지금 얘가 보면요. 그 한 변의 길이가 2cm인 밑면이 정사각형 모양이고 높이가 5cm인 중육면체를 뚫은 거다라고 했거든요. 점선도 그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2cm, 2cm, 높이가 5cm다. 문제에서 설명한 대로 쌤이 그림을 그려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한 모서리의 길이가 5cm인 정육면체에서 이러한 얘는 사실 직육면체 또는 사각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부피 몇 개 빼내면 될 것 같아? 그치, 3개 빼낼 거예요. 이런 거 3개 빼낼 거야. 그럼 끝일까? 왜 아닐 것 같아? 아니에요. 왜 아닐까? 어디가 겹치게 될까? 맨 가운데. 그치? 그 가운데 겹친 공간은 이렇게 직육면체 3개를 빼면 그 공간은 몇 번 빠져나갔어? 3번. 원래 그 공간 몇 번 빼면 되는 건데? 한 번 빠지면 되는데 3번을 뺐으니까 다시 몇 번 더 해줘야 될 것 같아? 2번을 더 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서 그 가운데 생긴 공간은 무슨 모양이 생길까? 무슨 모양 생길 것 같아? 정육면체 되겠죠. 한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인 정육면체 될 것 같아? 봐줘요. 이거 한 모서리의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 이렇게 될 거란 소리야. 왜냐면 얘네가 겹쳐지는 공간을 생각하면, 겹쳐지는 공간을 생각하면 한 모서리 길이가 2cm인 이런 정육면체가 겹쳐지는 모양이 될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어? 오, 훌륭해. 남은 산수 여러분께서 하세요. 어. 아마 이 정도 써줄까?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에서 3배의 2 곱하기 2 곱하기 5 더하기 2배의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 정도 써줄까요? 너무 친절하네. 1007번은요, 이 직육면체에서 밑면이 부채꼴인 기둥을 잘라내고 남은 입체도형, 그 색칠한 부분의 건널비를 구하여라 그랬네요. 그럼 이거는 밑면부터 한번 해볼까? 밑면? 밑넓이부터? 색깔 맞춰야지.
민넓이. 그 민넓이의 모양이 지금 점선까지, 그 위에서 바라본 모양을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봐봐. 민넓이, 여기 색칠돼 있지? 그럼 저기 넓이 어떻게 구할래? 몇 살인지 네모라고 하세요? 혹시 유치원, 이씨. 네, 이거는 사실 선생님 계획을 이제 그림으로 안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부채꼴의 넓이 빼면 되겠죠? 4, 4, 16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그래서 16 빼기 360분의 90, 이거 4분의 1 되니까 4파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밑넓이는 요거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옆면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옆넓이. 옆넓이도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옆넓이. 지금 똑같은 직사각형 두 개 들어갈걸? 가로의 길이가 4cm, 세로의 길이가 6cm인 직사각형, 여기 두 개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기 구분면 있죠, 구분면. 구분면도 펼치면 이 전궤도로 나타낸 얘가 직사각형이 되리라는 거 맞지? 근데 그 구분면에 펼쳐서 전궤도로 나타냈을 때 직사각형 모양이 될 건데 세로의 길이는 6cm가 될 거고 가로의 길이는 부채꼴 호의 길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4인 원주는 8파이고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때릴게요. 그래서 중심각 약분하면 4분의 1이니까 가로의 길이가 2파이다. 그래서 옆넓이는 6, 4, 24 이런 거 두 개랑 그 다음에 구분면 펼쳐서 만든 저 직사각형 모양 2파이 곱하기 6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48 플러스 12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제곱센티미터. 따라서 이 입체 도형의 건넓이는 근데 조심할 건 아까 내가 밑넓이는 하나의 넓이 말하는 거야. 이거 두 배에다가 옆넓이 48 플러스 12파이 구겨서 썼어요. 그래서 는 괄호 풀어서 동류함끼리 계산하시면 되겠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cm이고 옆넓이가 36파이인 원뿔의 전개도. 그러면 원뿔의 전개도에서 그랬으면 원뿔의 전개도는 원뿔의 옆면에 해당하는 부채꼴 하나와 원뿔의 밑면에 해당하는 원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전궤도를 원했으니까 전궤도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정보를 그림에 다 올려놓도록 할게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cm다. 그 옆넓이가 36파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내가 여기다 4cm라고 올려놨을 때 자동 발사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이 호의 길이죠. 얼마? 8파이. 그렇다면 이 옆넓이가 36파이라고 나왔어. 나는 호의 길이만 알고 부채꼴의 옆넓이가 주어졌네. 그럼 부채꼴 넓이는 어떤 공식으로 구해진 걸까? 2분의 1 RL 이렇게요. 그래서 2분의 1 RL 이 R은 부채꼴의 반지름이고 L 호의 부채꼴 호의 길이 곱한 게 36파이가 나온다 이렇게요. 그래서 실제로 4파이 R이 36파이가 되기 때문에 R의 값은 9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는 거를 구해야 돼요. 그럼 이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그럼 X던데 그 이제 부채꼴 호의 길이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반지름이 지금 9라고 구했거든요. 그 원래 원주는 18파이가 될 거고 360분의 중심각 한 개, 8파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산수할 때 양변에 파이 나누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좌변에 있는 18하고 360이 또 약분이 될 것 같네요. 18하고 360 약분하면 20분. 20 남네. 그치? 그래서 20분의 x가 8이다. 양변에 20을 곱하면 x의 값 160이다. 이렇게 뚝 떨어지네요. 104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기둥에서 사각부를 잘라내고 남은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죠. 근데 사실은 얘는 문제에서 다 나온 것 같아.
삼각기둥에서 사각부를 잘라냈다. 그러면 사각부를 잘라내고 남은 입체되는 부피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삼각기둥의 부피에서 사각뿔의 부피를 빼면 되는 거겠죠? 보여? 그래서 이는 입체적인 부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설명에 다 나와 있어. 삼각기둥의 부피에서 사각뿔의 부피를 빼면 되겠지? 잘라냈다, 사각뿔을 잘라냈다 그랬으니까 삼각기둥에서 사각뿔을 잘라냈다 그랬으니까요. 그 원래 삼각기둥이요. 밑넓이 얼마? 68에 48인데 나누기 2 하니까 밑넓이 그냥 24라고 하면 하나까? 그리고 높이는 7. 이게 삼각기둥.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근데 사실 쌤이 생각하기에 이 사각뿔의 부피를 구할 때 얘들아 얘를 사각뿔이라고 붙였어 이름. 어디가 밑면에 해당할까? 그거를 찾는 게 관건이었을 것 같아. 여기가 밑면이다 얘들아. 이걸 찾아내야 돼. 맞지? 그럼 밑면이 당연히 직사각형이 될 거야. 그래서 밑면의 세로의 길이가 2고 가로의 길이는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선생님, 지금 하늘색을 이게 체크하는 얘네들이 다 길이가 같은 거지? 얼마? 6 되는 거야. 6. 선생님, 그러면요. 이거 2 곱하기 6이 밑넓이잖아요. 밑넓이잖아. 높이는 뭐가 될까? 쟤를 밑넓이를 했을 때 높이요. 요게 잘 안 보였을 것 같거든요, 얘들아. 지금 이 잘려나간 그 위에 이 삼각형이요. 얘도 여기 직각삼각형 봐봐. 여기 갈색으로 쌤 테두리 그린 이 삼각형도 직각삼각형이거든, 얘들아. 그치? 그러면 잘 봐봐. 내가 연두색을 그러니까 저 하늘색을 밑면으로 했을 때요. 하늘색으로 밑면을 했을 때 잠깐만. 이 사각뿔 하늘색이 사각뿔의 밑넓이라고 하면 얘들아 이 빨갱이가 높이가 되는 거야. 빨갱이. 이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야. 밑면하고 서로 수직이 되게끔 하는. 그래서 요걸 봐내는 게 좀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사각뿔의 높이는 얼마다? 8이다. 그 조심할 건 사각부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3분의 1 때려줘야 된다는 거. 그치? 요거까지만 해서 산수하시면 되겠어요. 답이 분수로 나오겠네. 아니구나. 3 약분 되는구나. 6하고. 그럼 되겠네. 자, 그 다음 질문은 1048번이네요. 전화. 자, 1048. 어떤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2배로 늘려 만든 원뿔을 A, 높이를 2배로 늘려 만든 원뿔을 B라고 하자. 두 원뿔 A, B의 부피의 차 그랬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이 상황을 좀 설명하려면 토탈 그림이 몇 개 필요할 것 같아? 땡. 찍기 놀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상황을 그림으로 표기하려면 총 3개의 원뿔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자, 원래 원뿔이 살고 있었다. 근데 그 원뿔 얘는 원래 원뿔이야? 원래 처음? 처음 원뿔이라고 할까? 처음 원뿔? 자, 원뿔 A는 뭐냐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2배로 늘렸다. 오, 밑면의 반지름을 2배로 늘렸다. 근데 얘들아, 높이를 늘렸다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치? 그 다음에 B는 끊어서 있는 거야. 높이를 2배로 늘렸대. 그러니까 처음 원뿔에서 높이만 2배로 늘렸으면 밑면의 반지름은 변함이 없다. 높이만 2배, 2배. 야, 근데 이런 거지. 선생님이 지금 말로 설명했잖아. 밑면의 반지름 2배, 높이 2배. 근데 그렇게 말로 그림을 잘 그리는 거 필요 없고요. 그럼 지금 반지름의 길이의 변화와 높이의 변화가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난 처음 밑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거고 처음 원뿔의 높이를 H라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면 원뿔 A는 밑면의 반지름을 2배로 늘렸다라고 했으니 밑면의 반지름 뭐가 되는 걸까? 맞아, 2R. 높이는? 아니요, 높이는 별말 없잖아. 밑면의 반지름을 2배로 늘렸다고 했으니까 그치, 높이는 그냥 H. 자, 그럼 원뿔 B는요, 밑면의 반지름 얼마야? R. 높이는?
EH 이렇게 해야지. 아,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그림을 그린 거야. 아까처럼 선생님이 밑면의 반지를 두 배로 늘려서 그렸다. 높이를 두 배에서 늘려서 그렸다.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정확하게 꽂아놔야 되는 거야. 자, 그랬더니 두 원뿔 A, B의 부피의 차가 60파이였다. 근데 누가 더 큰지는 알 수 없지. 자, 그러면 일단 원뿔 A의 부피부터 한번 표현해 볼게요. 원뿔 A의 부피. 뿔이니까 뿔의 부피 3분의 1 놓치면 안 되니까 3분의 1부터 써볼게요. 자, 밑면의 넓이는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야. 2R 곱하기 2R. 아니, 가로하면 안 되겠다. 잠깐만. 2R 곱하기 2R.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파이. 그리고 높이 H. 이거 간단하게 하면요. 문자식처럼 생각하면 돼. 숫자는 3분의 4. 맨 앞에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파이가 먼저 올 거고, R 제곱 H. 그러니까 1-1에서 배웠던 거듭제곱, 문자하고 숫자 사이에 뭐 곱하기, 생략하기 이런 걸 다 써먹는 거야. 자, 그러면 원뿔 B의 부피도 한번 구해볼까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파이 R제곱 곱하기 높이 이렇게요. 그럼 숫자를 맨 앞에 써줘야 되거든요. 숫자 3분의 2가 올 거고요. 파이 R제곱 H. 정리해놓으니까 누구의 부피가 더 큰지 보여? 누구의 부피가 더 커? 원뿔 A의 부피가 더 커? 원뿔 B의 부피가 더 커? A가 더 커. 왜냐면 파이 R제곱 H 문자 똑같은데 숫자가 제가 더 크잖아.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계수라고 하는데요. 여하튼 부피의 차가 20이다. 그럼 3분의 파이 R제곱 H에서 3분의 2 파이 R제곱 H를 서희 자고 있는 것 같네. 너 자리 옮겨 이쪽으로. 옮겨. 안 보여. 이렇게요. 그래서 저거 동류항 취급이야. 보여? 파이 r 제곱 h, 파이 r 제곱 h 똑같은 문자거든요. 그 동량 취급. 그래서 3분의 4에서 3분의 2를 빼면 3분의 2가 된다. 그래서 문자는 그냥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산수할 때 양변에서 파이 나누고 할게요. 어? 파이 필요 없는데? 아, 이거 여기서 약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처음 원뿔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처음 원뿔의 부피는 처음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너비가 파이 r 제곱이고 높이가 h죠. 3분의 1 파이 r 제곱 h인데? 그치? 그럼 3분의 2 파이 r 제곱 h 값이 6파이면 3분의 1 파이 r 제곱 h 값은 얼마겠어? 3파이 되겠지? 이거 그냥 끝인데? 이렇게요. 저거 계산할 필요가 없었네요. 그래서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단위만 이쁘게 달면 되는 거였네. 자, 1060번 한번 볼게요. 지름의 길이가 7.2cm인 야구공의 겉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똑같이 생긴 두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진짜요? 이렇게 쓰면 돼. 진짜라고 물으면 안 돼. 이루어져 있다. 그랬으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한 조각의 넓이를 구할 건데요. 선생님, 이거요. 이 야구공이요. 구잖아. 그치? 그럼 이 야구공의 겉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반지름이 R인 구의 겉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음. 파이, 4파이, R제곱. 근데 지름이 7점이면 반지름 얼마야? 3.6이요. 그래서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건데 사실 소수의 거듭 제곱보다 니네가 이거 분수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10분의 36, 약분 슝슝 때리면 5분의 18인가? 아, 별로 안 쉽네? 이뭐 이래? 지금 나하고 장난하나? 이거 너무 하는데? 그래서 이거 한 조각의 넓이는요. 한 조각의 넓이는요. 그냥 4파이 곱하기 5분의 18 곱하기 5분의 18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나마 나은 산수가 별로 나은 산수가 없네? 2하고 4하고 약분하면은
아, 2하고 18하고 약분해줄까? 별로 좋은 거 없는데? 그래도 어차피 계산은 분모는 5 곱하기 5, 25가 될 거고요. 분자는 4, 9, 36 곱하기 18, 8 이렇게 들어가야 어차피 산수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화이팅!